만약 당신의 나무가 수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고 거의 자라지도 않으며 그저 그늘만 제공하고 있다면 오늘 그 상황이 끝납니다. 그 과일나무가 다시 일하게 하고 힘을 되찾아 이전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도록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비료를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물을 줘도 땅이 딱딱하고 완전히 다져져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이 주는 물은 주로 표면에만 머물고 땅속 깊숙이까지 제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비가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이 깊숙이까지 흠뻑 젖고 나무는 그 변화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 효과를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과일나무 근처에 약 40에서 50cm, 대략 16에서 20인치 깊이의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린 뾰족삽을 사용할 거지만 일반 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너무 딱딱하다면 한 번에 구멍을 파려고 하지 마세요. 파낼 수 있을 만큼 파고 다음 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물을 붓고 약 40cm 또는 16인치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파세요. 깊이에 도달하면 지름이 약 90에서 100mm, 즉 약 4인치 정도 되는 PVC 파이프를 준비합니다. 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땅에 묻힐 부분 전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이프를 아까 정성스럽게 만들어 두었던 구멍 안으로 천천히 넣고 위치가 중앙에 잘 맞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흙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점은 흙을 채워 넣는 과정 동안 파이프가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히 곧게 서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를 보세요. 단 10분 만에 단단하고 다져진 토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깊은 곳까지 제대로 수분을 공급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특히 평소에 호스로 물을 주는 경우에 더 잘 느껴질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없던 직접적인 접근 지점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물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이 순간을 이용해서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요. 수년간 이 구역을 밟고 물을 주고 작업해 왔다면 나무 주변의 이 모든 땅도 역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도구, 즉 정원용 포크를 사용해서 땅의 윗부분 전체를 작업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흙이 제대로 통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물주기, 비, 그리고 나무 주변에서의 작업까지도 이 첫 번째 흙층이 점점 닫히고 단단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많은 뿌리들이 있는데 이 뿌리들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나무 주변의 이 모든 부분을 통기시켜 흙이 다시 더 부드러워지고 산소가 훨씬 더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합니다. 포크를 땅에 부분적으로 꽂고 뒤쪽으로 살짝 움직여 흙을 몇 센티미터 또는 몇 인치 정도만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흙을 완전히 뒤집거나 완전히 뒤섞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크를 꽂고 살짝 들어 올린 다음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과일나무 전체를 둘러싸며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좋아요. 이제 깊은 관수도 했고 이 모든 구역도 완벽하게 통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과일나무에 영양을 줄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료, 바로 유명한 트리플 15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상하거나 구하기 힘든 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료는 거의 모든 묘목장, 농업용품점, 온라인 상점, 심지어 이 영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트리플 15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15, 15, 15라는 세 숫자를 볼 때 이 숫자들은 우리가 공급하는 3가지 주요 영양소, 즉 질소, 인, 칼륨을 의미합니다. 질소는 주로 과일나무의 성장을 촉진하며 새로운 싹, 잎, 그리고 모든 녹색 부분의 발달을 돕습니다. 이는 특히 뿌리의 발달에 관여하며 꽃이 피고 열매가 형성되는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칼륨은 과일나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열매의 성장, 품질, 그리고 숙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리플 15를 사용하는데 이는 세 가지 주요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트리플 15에는 25%의 황이 포함되어 있어 질소의 흡수를 돕고 과일나무의 성장을 훨씬 더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나무에 얼마나 많은 양을 주어야 할까요? 이번 경우에는 어린 망고나무를 다루고 있으니 양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약 70에서 80g, 즉 2.5온스 정도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는 대략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한 줌 정도입니다. 그리고 적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방금 손질한 이 흙을 활용해서 망고나무 주변에 조금씩 골고루 뿌려줄 것입니다. 자, 만약 훨씬 더 큰 과일나무가 있다면 당연히 양도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제조사는 나무 한 그루당 약 150g, 즉 5온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한 줌 2번 정도의 양입니다. 따라서 과일나무의 크기에 맞게 양을 조절하고 나무 주변에 고르게 뿌려주며 항상 제조사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루 뿌려주었다면 이제 우리 과일나무의 영양 부분은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과일나무가 훨씬 더 힘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만의 최고의 비밀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약 10리터, 즉 2.5갤런 정도의 물과 지렁이 분변토 한 줌이 필요합니다. 이 분변토는 거의 모든 묘목장이나 농자재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물에 넣고 최대한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그 관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관을 이용해서 과일나무에 첫 번째 깊은 관수 깊이 물주기를 해줄 건데 이번에는 지렁이 분변토로 풍부해진 이물을 사용할 거예요. 모든 혼합물을 조금씩 관에 직접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물과 영양분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의 모든 풍부함을 평소에는 도달하기 힘든 토양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과일나무의 뿌리 아래에서부터 진정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깊은 관수가 끝나면 이제 과일나무 주변 전체에 물을 줄 차례입니다. 여기 위에 우리가 트리플 킨스를 뿌렸고 이 땅 전체가 막 손질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체 표면에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충분한 물을 주겠습니다. 이 관수를 통해 비료가 토양에 흡수되기 시작하고 물이 그 영양분을 뿌리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놓았는지 보세요. 윗부분에는 영양분을, 깊은 곳에는 부식토가 섞인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구역이 완전히 수분을 머금고 우리가 방금 더해준 모든 것을 과일나무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던 그 과일나무가 깨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과일나무를 좋아하는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읽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봬요.